73차 최고위원회의를 손학규 대표님 주재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편적 복지 특위가 있어서 최고위원들 또 당직자들이 들으시고 또 좀 늦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 당의 헌법 제19조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또 보편적 복지 특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변화의 시대 새로운 사회를 열어가고자 하는 민주당의 전략적 행보입니다. 내년도 정권 교체의 목표, 그 목적을 국민에게 선포하고 그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는 실천 과정입니다. 이제 민주당은 정의와 복지의 양날개를 펴고 민생 진보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특권과 반칙을 배제하며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을 맡아주신 유정일 교수, 김용익 교수, 그리고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 의원, 당직자, 또 교수, 외부위원 여러분들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새로운 국가 건설에 경제, 사회적 기틀을 만드는데 많은 기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진중공업 사태와 관련해서 오늘도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한국의 대기업은 또 재벌은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법을 세워야 합니다. 더 이상 특혜와 특권으로 불공정한 경쟁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국민을 조롱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정의입니다. 대기업은 이제 우리 사회 양극화의 책임 당사자가 되어 있습니다. 재벌의 특권, 재벌로의 부의 집중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양극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는 민심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민생을 위협하는 강자 독식, 이를테면 재벌주의라고 할까요? 여기서 오는 것입니다. 한진중공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변화할 수 있음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결코 굴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과 함께 공존하기를 요구하고 이를 위해서 타협하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공권력 투입을 통한 강제 진압 또는 불법적인 용역에 의한 강제 진압은 결코 안 됩니다. 한진중공업 현장에서 불상사가 생기면 이명박 대통령과 한진중공업은 국민 앞에서 모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야 합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문제 해결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제 정부 여당이 등록금 인하를 거부했습니다. 어제 당정청 회의에서 향후 소득 구간별 차등 지원과 대학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것으로 당정이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6월 27일 대통령과의 민생회담에서 대통령과 저는 대학 등록금 인하가 필요하고 대학 구조조정을 병행 추진하는 것을 합의했습니다. 그에 앞서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내년에 등록금 15% 인하, 2014년까지는 30% 인하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요구는 성적이나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이 아니라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인데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집권당이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등록금 때문에 자살하고 생활이 피폐해진 대학생과
학부모의 민생을 챙기는 것이 하나요.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둘째입니다. 오늘도 보도를 보면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맨홀에 들어가서 결국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런 현실에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결코 안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이 정부의 민생과 신뢰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진표 원내대표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한나라당이 어저께 떠들썩하게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었는데, 비인수회가 열원하다더니 헌일이라고는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인 등록금 인하 약속을 깨버린 겁니다. 등록금 문제에 관해서 한나라당의 이 태도 변화를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황우여 대표가 5월달에 원내대표로 선출되자마자 반값 등록금 인하 주장하다가 그 뒤에 3년간 30%이나 또 5년간 30%이나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등록금 자체를 내리는 건 안 하고 대학생들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차등적으로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등록금 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등록금이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고 국민소득에 비해서 너무 높기 때문에 그 자체를 내리지 않고는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상위 20%의 고소득층에 속하는 8천만 원 가계소득이 있는 가정에서도 대학생 둘이 다니면 절반을 대학생 교육비로 써야 한다는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인데,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또 속았다라고 지금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이 등록금 인하는 벌써 대국민 사기극을 두 번째로 벌인 겁니다. 첫 번째는 지난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이 반값 등록금 공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는 다시 없는 걸로 하겠다. 국정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면 한나라당의 뉴비전 정책의 진정성을 믿는 국민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한나라당은 이 등록금 문제를 확실하게 약속대로 처리하지 않는 한 민생과 친서민을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제 보면 한나라당은 각종 MB약법을 8월 국회에서 날치하겠다 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한미 FTA 비준안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미국도 지금 8월 처리는 물 건너갔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미 FTA 비준안 8월 처리 결코 안 되고, 남은 시간 동안 할 일은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10+2 이 제재 협상안을 가지고 미국과 다각적인 접촉을 벌이는 일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제주도 영리법원, 병원 설치법, 북한인권법,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민생과는 거리가 먼 MB 악법들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는데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은 반값 등록금, 일자리 물가 등과 같은 시급한 민생 현안 외에는 결코 8월 국회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둡니다.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어저께 현장 방문 기간 보고 합의했는데 증인 채택과 청문회 일정 합의에는 실패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인사들 또 박지만 씨 이런 사람들에 대한 증인 채택을 한나라당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 저축은행 사태는 2008년 11월 이명박 정권이 저축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 전수조사를 벌리기로 구조조정 해놓고도 구조조정을 자꾸 로비를 받고 미루다가 보니까 이렇게 커진 사태 아닙니까? 오늘 아침 언론 보도를 보면 MB정부 3년 동안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탱커나 예금보험공사 등을 통해서 14조 원이 저축은행에 지난 3년간 투입이 됐고 올해까지 합하면 20조 원을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2008년 11월에 구제조정 제때 했다면 적어도 그 절반 10조 원의 세금은 절약됐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론에 거론된 이 저축은행 퇴출 저지 로비와 관련이 있다고 언론에 보도된 이 정부의 권력형 핵심 인사들, 그 사람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확인하고 따져보고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이번 저축은행 조사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주당은 아무 관련도 없이 물타기로 요구한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모두 증인으로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나라당이 떳떳하다면 국정조사장에 나와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것만이 저축은행 사태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국민에 대한 의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권재진, 한상대, 이 TK 고대 한풀이 인사의 결정판인데 자고나면 의혹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권재진 법무장관 후보, 방패막이 인사, 오기 인사, 누님 인사로 언론에서 별칭으로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가 검증을 자신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장남이 산업체 군법무 특혜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한상대 총장 내정자, 이건 양파껍질 총장 후보도 아니고 매일같이 의혹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위장전입, 병역기 피해다가 제주 오피스텔 행당동 땅 다운 계약, 오늘 아침에는 한 후보자 가족이 SK텔레콤 법인 명의의 고급 승용차를 무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보도됐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거 스폰서 검사 아닙니까? 한 후보자의 즉각적인 해명을 요구합니다. 스폰서 검사가 검찰의 수장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민주당은 이 국민들과 함께 철저히 청문 과정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을 밝힐 것입니다. 제가 오늘 경상남도에 내려가서 원혜영 이 참좋은 지방정부위원장, 또 우리 당의 강기정 예결위 간사와 함께 경상남도의 현안 사업에 관한 예산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올 생각입니다. 우리 당의 지역균형 발전 정책에 관해서 김두관 지사와 함께 논의할 것이고, 또 24일 일요일에는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위원들과 함께 부산에 내려가서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을 만나고 그분들을 위한 대책을 같이 협의할 것입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정세균 최고위원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바뀌었죠. 원내대표부터 바뀌고 당대표까지 바뀌어서 이 당이 좀 달라지겠지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최근의 행보를 보면 역시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당청회의를 통해서 등록금과 관련된 공약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짓을 또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을 때 제발 좀 뒤집지 마라. 과거에 여러 번 봤는데 이번에는 좀 뒤집지 말라고 경고를 했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우리를 실망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나라당을 몇 가지 특성을 한 3가지 정도로 뽑아봤는데, 첫째, 한나라당은 이제 국민 기만 정당입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정말 이것은 상습화되어 있습니다. 뭔가 국민의 구미에 맞는 얘기를 하고 나서 금방 그것을 원점으로 돌리거나 호도해서 표만 얻고 국민을 배신하는 그런 행위. 두 번째는 끌려다니는 정당입니다. 어제 박재완 그 장관이 일괄 인하 반대해줘서 고맙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제가 언론에서 보았는데, 어떻게 집권 여당이 정부에 끌려만 다닙니까?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더구나 이제 이 정권은 말기로 치닫고 있는데 과연 한나라당이 책임있는 집권 여당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정치 불신을 조장하는 정당입니다. 이렇게 수시로 거짓말을 하고 국민을 속이고 정책을 뒤집고 왔다 갔다 갈팡질팡 하니까 정치에 대한 불신이 계속 커질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민주당도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국민들의 신뢰를 정치권 전체가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등록금 거품이 정말 큽니다. 이 거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고등교육에 대한 예산 지원을 늘려야 되고 또 대학은 경영 합리화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양측에서 함께 노력할 때 대학 등록금 거품을 뺄 수 있는데 정부가 선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옳은 정책을 만들어서 선도하면서 대학에게 경영 합리화를 통해서 반값 등록금을 실천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데 이제 한나라당은 이것을 포기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을 뒤집는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 뉴 비전이라고 하는 걸 발표했다고 하는데 아마 뉴 비전도 결국은 큰 거짓말, 빅 라이가 될 것 같아서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이게 텔레비 켜면 민간의료보험 광고하는 광고 카피입니다. 그 광고를 보다 보면 건강보험만 믿고 있다가 집안이 거덜날지도 모른다고 하는 불안감을 갖게 합니다. 이 정권 들어와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계속 약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의료 민영화를 이 판에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한심할 노릇입니다. 국민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2007년도에 65%이던 것이 2008년도에는 62%, 현 정권 말기에는 50%대 중반 수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판의 의료 민영화 도입 논란은 옳지 않다. 절대 이 민영화를 하면 목적이 영리입니다. 영리병원.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이 주가 된다면 의료비가 폭등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권은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은 의료 민영화 정책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는 일. 이제 무상의료로 표현되었습니다마는 의료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그 민주당의 정책을 실천하는 것이 옳다. 우리 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과 제주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당이 실질적 무상의료 정책을 국민에게 약속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 영리병원 허용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민주당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당의 분명한 입장을 정하고 이견이 나오지 않도록 당의 정책을 확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인영 최고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서 서울시의회 민주당과의 전쟁이 시작된다 이렇게 선언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망언이고 서울시민과 우리 국민에 대한 도발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쿠데타입니다. 대권 욕심에 눈이 멀어서 야당을 상대로 전쟁이라는 섬뜩한 표현까지 동원하는 걸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완전히 마성에 취해 제정신을 잃은 것으로 보입니다. 무상급식 백지화 주민투표는 오로지 오세훈 서울시장 한 사람만을 위한 정치 도박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대권력에 의해 기획되고 조정된 억지 투표일 뿐입니다. 이미 제출된 서명부의 37%가 가짜로 판명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서명 용지도 위법적이었습니다. 주민투표 문안도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차별급식이었던 선별급식 하겠다던 오세훈 시장이 단계적인 것이냐 전면적인 것이냐를 묻는 것으로 교묘하게 왜곡했습니다. 기만 투표이고 꼼수 투표입니다. 이런 엉터리 투표에 시민열세 182억 원을 탕진하자는 게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전 세계 어디에서 아이들 밥 먹이는 거 가지고 주민투표합니까? 오히려 어른들이 국수 끓여놓고 잔치할 일 아닙니까? 서울시 교육청은 주민투표 결과에 상관없이 무상급식을 계속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확인드렸던 것과 같이 학교 급식은 시장의 권한이 아니라 교육감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무상급식은 오세훈 시장 한 사람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대세입니다. 왜 한나라당의 최고위원인 유승민, 남경필 의원이 찬성하는지,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가슴에 대못을 박더라도 대통령이 되겠다는 추악한 욕심이라는 박사면 논평이 왜 나왔는지, 애들 밥 안 주는 게 보수냐, 이런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발언이 왜 나왔는지 오세훈 시장은 부디 이성을 되찾고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전정배 최고위원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년 전 오늘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언론학법을 날치기 강행 처리한 날입니다. 온갖 불법, 재투표, 대리투표, 그리고 폭력으로 언론의 자유, 미디어 다원주의 앗아갔습니다. 우회 민주주의를 목졸랐습니다. 야당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그날 공교롭게도 개기일식이 있었습니다. 달이 태양을 가리듯 어둠이 진실과 정의를 가렸습니다. 국민 70%가 반대하고 200만 가까운 국민들이 언론학법 원천무효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헌법재판소조차도 날치기의 불법성은 인정했습니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이런 국민의 소리를 무시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짓밟고 조중동 방송을 강행했습니다. 각종 특혜까지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KBS 수신료 인상도 광고 시장을 조중동에게 나눠주기 위한 것입니다. 조중동 방송에게 나눠주기 위한 것입니다. 불법 득정 사건도 이런 방송 특혜 작전과 무관치 않습니다. 달이 태양을 일시 가렸다고 해서 어둠이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빛이 어둠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빛입니다. 2년이 되는 오늘 우리는 다시 제2의 언론학법 저지 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언론학법의 산물인 조중동 방송에 어떤 특혜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그런 취지의 입법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명박 한나라당 독점 타벽 세력이 앗아간 언론 자유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되찾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한 대법원이 2년 이상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에서 근무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본다 하는 판결이 있은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직도 현대자동차 현장에는 분규가 계속되고 있고 그동안 대법원 판결을 따르라는 요구를 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히려 극심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재벌이라고 해서 대법원 판결마저도 무시합니까? 반드시 시정돼야 될 겁니다. 또한 우리 당이 더 열심히 나서야 합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헌법 119조 특위, 또 비정규직 특위, 우리 민주당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 반드시 선제적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성교 의원이 귀국한 이후에 벌써 열흘 가까이 지났습니다. 경찰이 한성교 의원에게 몇 차례 출석 요구를 보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한성교 의원은
공개적으로 공공연하게 스스로 경찰의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헛된 시간 보내면서 출석 요구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체포하면 되는 일입니다. 더구나 증거인멸의 우려도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은 한석규 의원을 당장 체포해야 합니다. 우리도 국민도 이제 인내 한계에 다다라 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 의원은 26일 바로 나흘 후입니다. 26일 다시 출국할 예정입니다. 8월 방탄국회가 소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경찰은 당장 한석규 의원을 체포하십시오. KBS 내부의 양심적인 목소리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2000년 이후 입사한 젊은 기자 160여 명이 사장과 보도국장이 나서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도청 의혹은 한석규 의원이나 한나라당 그리고 KBS가 유야무야 넘어간다고 해서 절대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이 엄청난 사안 헛된 일들 하지 말고 한나라당도 KBS도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이제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경찰조차도 더 이상 능력을 보이지 못한다면 더 한층 더 비상한 각오와 수단을 우리가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 약속을 뒤집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뒤집기에 이어서 두 번째 백지화입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입니다. 반값 등록금 연구단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반값 등록금 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을 무더기로 소환했습니다. 포털을 위협해서 반값 등록금 이슈를 꺼내지도 못하게 막았습니다. 바로 이명박 정권 한나라당이 이런 일을 한 것이 반값 등록금을 백지화하기 위한 수순박기였다고 여겨집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더 이상 국민 기만과 국민 포갑을 그만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영춘 최고위원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한진중공업 사태를 놓고서 국민들의 관심과 공방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진중공업의 일은 국가의 각종 특혜를 받으면서 성장한 대기업에게 헌법 제119조 조항을 준수하기를 요구해야 하는 그런 상징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진은 병든 한국 경제의 상징 같은 사태입니다. 국가의 경제지표는 그럴듯하고 대기업의 실적은 날이 갈수록 좋아지지만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들의 삶은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날이 갈수록 불행해지는 이것이 바로 한국 경제의 변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진중공업 노사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에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모여서 릴리 단식을 벌이고 희망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노사 간의 경제 주체 간 조화가 깨어졌으므로 경제 민주화를 위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정작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하지 않고 엉뚱하게도 제3차 희망버스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현암식 부산시장, 그리고 한나라당은 희망버스를 저지하고 외부 세력 개입을 차단하자라고 원언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한진중공업 사태의 본질이 아닙니다. 한진중공업은 서울에 본사를 두고 부산에는 거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에 있었던 5개 조선소를
폐쇄했고 그 대신 필리핀에 조선소를 지었습니다. 여기에만 10억 달러의 돈이 투자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구상경제,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런 한진중공업을 대표하는 조남호 회장이 오늘로 34일째 해외 출장 중입니다. 한진 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기 위한 핑계입니다. 국민도 무시하고 자기에서 노동자를 또 가족이 아니라 헌치자처럼 내버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회까지 무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기업주의 국회 출석 거부는 우리나라 기업주들이 국회를 무시하는 관행의 표출인과 동시에 기업주 국회 출석을 터부시하는 한나라당의 책임도 또한 지적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주는 국회에 출석해서 정언하면 안 됩니까? 며칠 전에 세계적인 언론 재벌인 루퍼트 머독이 영국 국회 청문회 출석해서 정언하는 장면 우리 모두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미국의 경제위기 발발 당시에는 시티그룹 회장을 비롯해서 월스트리트 거물들이 전부 미국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정언하는 장면 우리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국 재벌 기업 주 중에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정언하고 국민 앞에 자신의 신임을 주장하거나 혹은 자신이 문제를 고백했던 그런 기업주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관행 깨야 됩니다. 한진중공업 사태에서 수백 명의 노동자를 정리하고 하는 결정, 조남호 회장의 승인이 없이는 있을 수 없는 결정입니다. 나와서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한진중공업의 수주가 3년 동안 하나도 없었던 것이 과연 회사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일부러 그렇게 수주를 기피했던 것인지, 그 수주 물량을 필리핀으로 다 몰아갔던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기업주의 정언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국회는 한나라당까지 같이 합의를 해서 이런 오만한 재벌가 기업주의 국회 출석을 요구해야 하고, 정 응하지 않으면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정인으로 채택을 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국정감사 정인으로도 나오지 않으면 이 합의로 고발을 해서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이 군림하고자 하는 이런 재벌 기업주들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의 정의를 세우고 국회의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이런 작업에 앞장을 쓸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을 향해서 이런 요구를 당당하게 제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기자들한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 많은 기자들이 워낙 오늘 오후에 저와 함께 한라산 등반을 제주도로 갈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만 시급한 민생 현안으로 인해서 보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진중공업 사태와 같은 민생 현안이 절박한 사정이 있지만 저로서는 그래도 기자들과의 약속이라 약속을 지키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당직자들의 충정어린 권고 그리고 요청으로 일정을 보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표로서는 민생 우선의 원칙과 아울러서 한편으로는 당직자들과의 소통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사정 변경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정은 보류됐지만 그러나 약속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약속은 꼭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